네, 안녕하세요. 댕작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라이팅과 포스트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렌더링 느낌을 잡아봤고요. 보통 이런 라이팅과 포스트 프로세스 같은 후보정 세팅은 작업 후반부에 하기 마련인데 작업을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해 나가야 될지 파악을 하기가 쉽기도 하고 어디가 잘못됐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인지를 하기 쉽기 때문에 종종 이렇게 중간에 확인을 하고는 합니다. 이제 이 포스트 프로세스를 껐을 때와 라이트 세팅들을 비활성화 했을 때의 느낌하고 분위기도 매우 다르기 때문에 중간에 이런 식으로 느낌을 잡아보게 되면 조금 더 결과물에 대해서 가늠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얼굴에 이목구비가 다 나왔고 주름이나 그런 부분까지 묘사가 됐지만 좀 더 입체적인 느낌이 나지는 않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잡아주면서 작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하기 편하도록 라이트를 회전해 주고요. 인플렛 브러쉬는 이렇게 오브젝트를 부풀려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인텐시티를 강도를 약하게 세팅을 해주고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 피부가 겹쳐 있는 구간들을 자연스럽게 묘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일반 스컬핑 브러쉬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것보다 인플렛 브러쉬가 좀 더 수월하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눈가에 겹쳐 있는 자잘한 주름들 사이에도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제 라인으로 위치를 잡아줬던 부분에 경계면을 위주로 인플렛 브러쉬로 살짝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귓볼을 감싸고 있는 부분도 좀 더 부각을 시켜주면 좋겠죠. 자, 이제 그리고 머리카락이 끝나는 부분에 이 클레이 브러쉬로 거칠게 표현이 됐던 그런 부분들을 다 스무스 브러쉬를 이용해서 눌러주도록 할게요. 이제 이런 거친 부분들은 다 다듬어 주도록 하고 이후에 이제 스탠다드 브러쉬로 털의 표현을 간단하게 잡아주면서 얼굴 쪽은 마무리를 짓고 바로 뿔로 넘어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패드가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2세대 모델이고요. 2019년도에 나온 모델인데 지금 이 노베드 스크립트를 작업할 때 지금 같은 19년도에 나온 아이패드 프로로 지금 라이팅과 포스트 프로세스를 전부 활성화한 채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베드 스크립트에서 라이팅과 포스트 프로세스가 모두 실시간으로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스컬핑을 동시에 하게 되면 저사양 아이패드에서는 이제 이런 과정에서 느려지거나 심하게는 앱이 강제 종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저사양 아이패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이 점은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테스트했던 것처럼 라이팅과 포스트 프로세스를 이제 중간 점검하셨다면 이제 약간 저사양의 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시 스컬핑 할 때는 이 포스트 프로세스와 라이팅을 비활성화하고 스컬핑을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최신 스펙의 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동시에 모든 기능을 활성화해서 작업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일반 스컬핑 브러쉬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브러쉬 스트로크 항목에서 이 폴오프를 날카로운 라인으로 지정을 했고요. 머리카락의 표현을 잡아주겠습니다. 레이어 항목에 보시면 레이어 1번이 있고 방금 머리카락을 표현했던 부분이 가려졌죠.
맨 처음에 생성했던 레이어 0번, 그 다음에 머리카락을 표현하기 위한 레이어 1번, 이렇게 레이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새로 생성한 레이어 위에 이렇게 스컬핑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뿔을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뿔이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그냥 이제 짧게 영화에서 많이 표현이 된 것처럼 뿔이 잘린 단면을 만들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린더의 위치를 기준을 삼고 새로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린더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다시 이제 비슷한 크기와 방향으로 이 실린더 위치에 딱 들어가게끔 세팅을 해줄게요. 네,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세팅을 해놓고 미러를 하지 않고 바로 밸리데이트를 눌러줄게요. 그리고 샘플로 맨 처음에 만들어졌던 실린더는 삭제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나만 만들어 놓고 나중에 플립으로 반전을 시켜서 별도의 오브젝트로 분리를 시킨 다음에 양쪽의 길이를 좀 다르게 표현을 하려고 미러 시키지 않고 하나만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이제 와이어를 켜서 보면 폴리곤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서브 디바이드로 폴리곤의 양을 한 단계 올려주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클레이 브러쉬를 선택하고 이제 이 실린더의 절반만 내가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시미터리 기능이 이제 필요가 없죠. 뭐 어차피 반대편에 오브젝트가 없기 때문에 실린더가 시미터리가 켜져 있어도 되고 꺼져 있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클레이 브러쉬를 선택을 하고 서브를 눌러서 이 뿔이 무조건 동그랗게 되어 있지 않고 약간 이런 흠이 나 있는 거를 감안해서 홈의 라인을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항상 작업을 할 때 이제 내가 이번 작업에 이제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뽑아내고 싶은지를 약간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삼아 두면 좋겠죠. 저는 이번 작업에서는 굉장히 세밀한 디테일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차피 대부분의 작업을 모니터가 아니라 아이패드나 핸드폰으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한 묘사까지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서브 디바이드로 폴리곤의 양을 조금만 더 늘려줄게요. 좀 작업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뿔 이외의 모든 오브젝트는 비활성화 시켜주겠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서브 디바이드를 2단계 올렸잖아요. 노베드 스컬프트를 실행했을 때 기본 생성되는 스피어의 폴리곤의 양하고 추가로 오브젝트를 불러올 때 생성되는 폴리곤의 양의 개수가 좀 차이가 나요. 굉장히 더 적습니다.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폴리곤의 양을 좀 늘려주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디폴트로 생성되는 스피어는 이제 유저들에게 이제 바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설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추가로 이렇게 도형을 생성하는 작업 같은 경우는 최적화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기본 세팅이 조금 폴리곤이 적게 세팅이 된 채로 호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왜 폴리곤의 차이를 이렇게 뒀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는 있겠지만 데스크탑으로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스펙이 제한된 그런 기기들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개발사 쪽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 부분이 엿보이는 항목인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이해도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그런 사용자들의 그런 작업 환경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쓴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 그런 어플입니다. 조금 전에 조금씩 뭔가 화면이 끊기는 현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라이팅과 포스트 프로세스를 모두 활성화한 채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조금씩 끊기는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광이 조금 덜 나는 그런 매트한 느낌의 매터리얼로 방금 잡아줬고요. 자, 이 상태에서 가로 결을 한번 좀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일반 브러쉬를 선택하시고 스트로크 항목에서 폴오프에서 디폴트 세팅에 프리셋으로 변경을 해줬습니다. 자, 서브를 눌러서 레디우스를 줄여주고요. 이번에는 가로의 결을 만들어 줄게요. 가로의 결은 뭐 다 깔끔하게 이어질 필요는 없고 이 캐릭터가 이제 이런 뿔이 잘린 채로 그 다음에 뭐 많은 전투를 치렀을 거기 때문에 이제 상처가 나 있고 생채기가 흉터처럼 나 있는 듯한 느낌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뭐 손이 가는 대로 이렇게 그냥 러프하게 라인을 그어줘도 충분합니다. 이런 뿔 같은 그다음에 이런 상상 속의 그런 존재들에 대한 표현은 이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해진 룰이라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설명하기 나름인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정형화된 디자인이 아니라서 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쉽게 작업할 수 있는 부분들도 꽤 있습니다. 뭐 이런 뿔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우리가 염소뿔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염소뿔처럼 만들어야 되잖아요. 각종 레퍼런스를 다 띄워놓고 정말 염소뿔처럼 보이게끔 형태부터 해서 표면의 질감까지 표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관찰도 해야 되고 신경 쓸 게 되게 많은데 이거는 이제 판타지 뭐 코믹스 소설에 나오는 캐릭터고 그다음에 이런 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생겼어라고 해도 뭐라고 할 사람은 없죠. 러프하게 작업을 해주고요. 이제 클레이 브러쉬로 좀 두껍게 한 번 더 덧칠을
해줄게요. 이제 일반 브러쉬와 클레이 브러쉬의 이제 특성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브러쉬는 이런 굴곡의 어떤 브러쉬 작업을 했을 때 그 결을 따라가서 표현을 하게 되고, 이런 클레이 브러쉬 같은 경우는 이런 결들을 무시해버리고 덮어버리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이 알파 브러쉬의 유무와도 좀 차이가 있겠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이제 그런 디폴트로 세팅이 되어 있는 브러쉬의 특성을 좀 파악을 하시면 좀 더 상황에 맞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브러쉬나 이제 그런 툴들에 이미 적응을 하고 계시고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이런 내용들은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이 아이패드를 통해서 처음 디지털 스커핑 쪽에, 디지털 드로잉 쪽에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이제 중요한 내용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플래툰 브러쉬로 살짝 눌러주고요. 핀치 브러쉬가 있어요. 핀치 브러쉬로 결들을, 이제 이런 사이사이의 결들을 확실하게 좀 이제 쪼아주는, 쪼아준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좀 더 타이트하게 결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벌어져 있는 녀석들을 좀 쫀쫀하게 잡아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면 안 되고요. 뭐 모든 작업이 마찬가지겠지만, 이 안쪽에도 서브 디바이드를 한 단계만 더 올릴게요. 약간 나이테를 그리듯이 좀 불규칙한 느낌으로 그냥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결과 세로결이 혼합되어 있으면 좋겠죠. 그냥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이런 작업은 뭐 딱히 정답이 없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작업을 해도 모바일에서는 되게 작게 보이면 좀 그럴싸하게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쥐레 겁먹고 아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생각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흔히 말하는 축소빨이라는 게 무시 못하거든요. 물론 이제 모든 디테일들을 살리기 위한 작업을 하신다면 뭐 실력은 뭐 당연히 더 올라가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취미로 이렇게 작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나머지 가려졌던 오브젝트들을 전부 불러와서 이 우측에 브러쉬 리스트에서 이 카메라 모양의 뷰 아이콘을 눌러주면 전체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초반에 이제 세팅됐던 라이팅 항목의 방향으로 라이트를 조절을 해주고요. 지금은 라이트가 3개가 생성이 된 상태고요. 디렉셔널 라이트와 스팟 라이트, 포인트 라이트, 이 3개가 이제 분위기를 지금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뿔을 다시 선택을 하시고 시미터리 메뉴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월드 포지션의 0점 포지션으로 어떤 항목이 노출이 되는데, 이제 이쪽을 기준으로 이제 시미터리 축을 활성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플랜스에 X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좌우 시미터리에 대한 기능이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고, Y를 눌러주면 X, Y가 동시에 활성화가 되죠. 그러면 X축과 Y축으로 동시에 스커핑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Z축을 이제 활성화 시켜주게 되면 각각의 모든 360도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디폴트 세팅인 X로 잡아 놓은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미러링과 플립 오브젝트 두 항목이 있는데 지금 오브젝트가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오브젝트를 왼쪽으로 넘기고 싶을 때는 라이트 투 레프트로 이렇게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신 카테고리에 가서 보시면 오브젝트가 하나의 오브젝트인 채로 이제 한 세트로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뒤로 가기 누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제가 이 동일한 하나의 항목으로 복사를 시키지는 않을 거고요. 신 카테고리에서 뿔을 선택한 상태에서 복사를 해서 이제 별도로 이렇게 놔둔 상태에서 이 시미터리 항목에 플립 오브젝트가 있어요. X축을 기준으로 넘겨버립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신 카테고리에 두 오브젝트가 분리가 된 채로 별도로 존재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 기준모를 선택한 상태에서 개별로 이제 위치 값이라든지 각도를 개별로 컨트롤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뿔을 두 개를 나란히 만들어도 상관은 없지만 이왕이면 비대칭으로 작업을 해주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를 한쪽으로 옮겨 놓은 상태에서 안쪽으로 살짝 넣어줄게요. 그러면 비대칭이 돼서 좀 더 그럴싸한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쪽이 좀 너무 기니까 조금만 집어넣을게요. 맨 처음에 실린더를 생성을 했을 때 오브젝트를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기준모 축이 되게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좀 위치를 옮기기가 되게 원활하지가 않은데 그럴 때는 이 기준모로 선택을 하시고 액션에서 브레이크를 눌러서 기준모 축을 리셋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결 움직여 주기가 수월해지죠.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하면서 로테이션 값을 많이 주게 되면 이 기준모의 축이 틀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거예요. 이제 그럴 때는 기준모 옵션에서 브레이크로 기준모를 리셋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뿔의 표현까지 작업을 해봤고요. 뷰 아이콘으로 전체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눈 아래 표현을 좀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레스에서 서브 디바이드를 한 두 단계 정도 넣고요. 클레이 브러쉬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서브를 눌러서 눈알을 파주도록 할게요. 이번 작업은 제가 텍스처링 같은 페인트 작업은 하지 않을 거예요. 페인트 작업은 하지 않을 거고 눈알도 이렇게 안쪽으로 스컬핑을 해주게 되면 여기에 음영이 맺혀서 마치 눈동자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스컬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적게 봤을 때 음영이 져서 눈동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자, 이제 라이팅을 조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전체 선택을 했을 때 지금 각각의 매터리얼이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얼굴의 톤과 몸통의 톤이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매터리얼을 조금만 더 만져주도록 할게요. 얼굴을 선택을 하고 매터리얼 항목에서 색상과 재질을 선택을 하고 페인트 O를 눌러서 다시 한번 세팅을 적용을 해주고요. 몸통을 선택해서 동일한 세팅 값에서 페인트 All로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톤으로 세팅이 되었습니다.
라이트 세팅까지 해서 헬보이를 만들어 봤습니다. 헬보이의 약간 나이 든 버전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고요. 이 파일 항목에서 이 렌더에서 익스포트 PNG를 눌러주시면 렌더링된 화면을 이렇게 이미지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깔끔한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번에는 이렇게 오랜만에 개인 작업을 하면서 얼굴 스컬핑을 한번 진행해 봤고요. 좀 긴 영상이 되어 버렸는데 그래도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새로운 작업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댕작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